3월 4일 KMA 뉴스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정부 방역 고위 담당자가 의료진의 사기를 꺾는 부적절한 발언을 해 비판받았습니다. 최근 중앙사고수습본부의 방역 담당 고위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코로나19 확진 이후 격리가 해제되면 어느 의료기관에서든 진료받을 수가 있는데 이를 거부하거나 PCR 음성 확인서를 요구하는 것은 진료 거부에 따른 의료법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은 기저질환이나 면역력이 약한 일반 환자도 진료받는 곳인 만큼 감염으로부터 비확진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 역시 의료인의 책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렇게 방역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현실을 감안하지 않고 정부 관계자가 다분히 고압적이고 기계적인 발언을 한 것은 실망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 의료계에 상처 주는 행동을 삼가고 보다 우호적인 태도를 갖춰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26만 6,853명입니다.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가 품귀 현상을 빚으면서 의료 현장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화이자사가 개발한 팍스로비드는 증상 발현 5일 이내 투여하면 입원과 사망 위험을 88%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았는데요. 문제는 구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현재 국내 도입된 팍스로비드 물량은 약 7만 3천 명뿐인데 80만 명이 넘는 재택치료자 수에 비해서 많이 부족합니다.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백경란 교수는 현재 치료제 투여가 필요한 고위험군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다며 물량 도입 시기를 앞당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지자체별로 물량을 나누는 과정에서 편차가 발생했다며 이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고 나머지 계약분 도입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도수치료를 실손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꼽자 의료계가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은 손해보험업계와 함께 비급여 누수 방지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도수치료 등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근 한 손해보험사는 가입자들에게 도수치료는 치료 방법이나 횟수 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내용의 안내 문자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실손보험금이 과도하게 지출되는 건 보험 상품 설계를 잘못한 보험사의 책임인데 이를 국민과 의료기관에 전가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임상 효과를 입증하는 다수의 논문이 있고 보건복지부 역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의료 행위로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의협은 도수치료를 과잉진료로 호도하며 환자와 의료기관의 갈등을 조장하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얼마 전 법원이 혈액검사를 한 한의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었죠.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번 판결이 혈액검사나 소변검사는 의사만이 진료 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준 것이라며 한의사의 혈액검사 행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특위는 또 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과가 과거 혈액검사에 대해 한의사에게 유리한 유권 해석을 내린 적이 있다면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고 법원 판결에 따른 유권 해석을 내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특위는 앞으로 불법적인 혈액검사를 시행하는 한의사를 무관용 원칙으로 발본색원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료계 반대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이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무회의를 열어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의 출생을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는 가족관계 등록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기관이 부모의 국적과 나이, 신생아 이름 등을 정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출생신고를 원치 않는 산모가 의료기관에서 출산을 기피하게 되고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책임 소재도 불분명하다면서 국가의 행정 업무를 의료기관에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